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준 대리님, 이상훈 팀장님, 옥호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 있죠. 나를 극복한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내가 겪은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오늘 제가 좀 있어 보이는 명언으로 취업비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의 천명원이 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다들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자소전 써보는 게 좀 꿈이긴 한데 뭘 써야 할지 지금 자소전이요? 나중에 나중에 지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네. 뭘 써야 될까요?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그런 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겠죠.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전화위복이 돼서 네. 그 어떤 꼭 전화위복이 아니어도 괜찮지 네. 않을까요? 어떤 것에 영감을 얻어서 네. 이런 생각의 어떤 전환이 되었고 네네. 그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싶은 것들을 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런 게 딱 대답이 좀 나오네요. 네.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믿으면서 멋진 남자 천명훈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정호정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요즘 취업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를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잘 표현해 봐야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전에 진짜 나를 찾고 또 어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나를 찾고 어필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자소서를 쓰실 때 혹시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는 곳에 또 맞는 인재상이랄까 그런 거에 부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이게 자소서 문항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어려운 점으로 꼽혔던 것 같아요. 경험을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우리 세 분들도 다 자소서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경험을 토대로 했을 텐데 지금 자기 장점을 끌어올리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을. 예, 저는 이제 연도별로 제가 했던 그런 일들을 잘 기록을 하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그 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엑셀 시트를 작성해가지고 대학교 때 그렇게 쓰셨다고요? 예, 대단하시네요. 되게 꼼꼼하고 약간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어려움이 경험해본 게 진짜 없었기 때문에 아. 네, 진짜 없었어요. 온실 화초처럼 크고 네, 그냥 어릴 때 공부 좀 하고 적당히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네,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썼어요? 자소서? 그렇게는 못 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류장 붙은 게 제 원서를 47개를 썼는데 서류장 통과한 게 8건밖에 안 돼요. 그 8건 중에 면접 붙은 건이 2건밖에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그 당시에 진짜 안 본다고 소문난 회사에서만 붙었어요. 그게 삼성이었고. 네. 그런데 그 없는 경험을 새로 지어낸다라는 시도를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네, 다 해봤고요. 일말에 조금이라도 경험치가 될 만한 일들을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전해다는 스토리로 하니까 진정성이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자소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튀려면 특별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남들보다는 좀 그런 강박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전 특별한 경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느꼈냐를 더 중점적으로 저는 적는 편이기 때문에 결과를 냈던 경험이 근거로 쓰기가 참 좋다라는 거를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활동을 태국에서 5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도서관 설립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경험 되게 큰 경험이다. 사례를 쓸 때는 되게 큰 건데? 그러니까 도서관 설립 사업. 그래서 이 도서관 설립 사업을 준비했고 그 결과로 도서관 설립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저 같은 경우는 복싱을 지금 3년째 다니고 있다 보니까 복싱 3년을 매일 꾸준히 체육관을 다니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엄청나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타인과의 차별점을 좀 두기도 좋다. 하고 그렇죠. 직무 관련해서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했을 때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관심 있게 끄는 볼수 있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죠, 그죠? 근데 도서관 설립 사업은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들어간 아까 5개월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5개월 동안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복싱 3년은 어때요?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영업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팀장님은요? 이게 이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가면 진짜 흔해 빠진 게 돼요. 음. 네. 그 제대로 마무리가 뭐냐면 단순하게 느낀 거를 나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감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해봤고 이런 고민 속에서 무엇을 더 공부해야겠고 무엇을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큰 임팩트를 받았으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귀사의 이 직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나 생각한다까지 끌어내야죠. 그게 아닌 게 되면 또 이제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예를 내가 들어서 뭐,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영감이 되었다.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경험 있으신가요? 직무와 직접 연관되는 경험, 저는 뭐 인턴 경험이나 관련 직군에서 했던 인턴 경험, 관련한 교육을 받았던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환학생을 핀란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기 어려운 곳들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약간 친화력으로 좀 승부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 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친화력으로 조직에 어울릴 수 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회사를 얼마만큼 알고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CV가 아니라 네, 그냥 이 회사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7번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아니라. 이 회사를 복수하는 얼마만큼 게 좀 더 아니라. 신경을 썼는가.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들은 그 자기소개서에 좀 티가 나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그 회사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분석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 회사 최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가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고 또 최신 기술이나 그 회사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내가 잘하는 장점을 잘 엮어서 다리를 하나 놔서 그렇게 자소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조금 많이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면접관 분들이 많은 자소서를 볼 텐데 그 자소서들이 그 면접관 분들이 많이 보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일지. 예, 저는 그 본인의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을 시를 작성해가지고 예, 자기소개를 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정말 어디에서 베낀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그 창작. 가치관이나 그런 신념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 친구를 채용했던 거예요. 오. 예. 그거 되게 특이하다. 예, 그게 접니다. 야. 나는 오늘도 뭐 가끔 교편을 눈물 흘린다. 잡고 자소서 잘 쓰는 비법이라기보다 네네. 본인 자신에 대한 그런 강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예, 나 자신을 알고 또 회사를 알고 네. 그 회사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당시에 네. 그 김 대리님이 그 내가 어떤 게 강점인지 네. 그거를 알고 있었나요, 본인이? 저는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네.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군대 얘기구만 강점이다. 또. 또 남들과 다른 점은 군대에 있을 때 국방부에서 최초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제가 뮤지컬을 다 기획을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지. 이 정도 군대 나와야 얘기를 해도 돼. 이 정도면 나 이 이벤트 기억나. 예.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 그래서 그
뭔가 상처를 입었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의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가서 그 유명하신 기획안을 분이네. 국방부에 제출을 했고 그게 또 국방부 문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300명 있는 그런 사단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거를 성공리에 마쳤던 경험이 있고요. 여기 그래서 연예병사도 꽤 좋은 애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그때 당시에 네. 예, 저희 부대 민경훈 버즈 버즈. 예, 제가 정훈 공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네, 정문이었구나. 예, 보셨죠? 이런 경험은 이런 게 1000명 중에 한 명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10,000명 중에 한 명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이걸로 뭐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뭐 군대에 있을 때 운동장에서 가을에 뭐 30분만에 낙엽을 다 맞아요. 쓸었다 이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제가 봉사활동 경험이 많아서 제가 쓰기에는 다 다른 봉사활동의 경험이었는데 쓰고 나니까 항목의 한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좀 봉사활동만 한 친구로 보여지지 않을까? 경험의 범위가 좀 좁은 친구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고 이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직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더 써주는 게 봉사활동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지 그 봉사활동 그 컨텐츠가 되게 다양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얼마만큼 내가 그 회사에 맞춰서 잘 쓰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 무슨 활동을 했다, 인턴을 했다, 봉사를 했다, 뭘 했다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학부생, 취준생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역량은 뻔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결국에는 당면한 프로젝트의 과제가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는 명확하게 정의했을 때 이런 정의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 나, 우리 누구가 합심해서 누군 이거 역할배분을 해서 처리를 했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기타의 이슈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막았다. 그런 관점의 경험들을 거듭하면서 사고의 어떤 역량이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성장되는 걸 느꼈으면 그 좋은 경험 자체가 너네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풀어내는 게 맞는 거지 어떤 특정한 활동 자체가 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게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나는. 평범한 경험도 다 좋은 경험이에요. 네. 나도 이 정도 있었으면 시 썼어.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 47개 안 아 진짜. 뭐 정 안 되면 그냥 47개 돌리면 되지. 아 진짜. 헷갈리지만 않은데. 헷갈리지만 않은데. 자, 자소서 쓰기 전에 뭘 쓸지부터 찾아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김 대리를 불러야겠죠? 김 대리님 나와주세요.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행을 맡은 김한배입니다. 오늘 취업 컨설턴트 박영왕 선생님과 취업 준비생 이사랑 학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취업 준비생들을 도와주면서 쓸모없는 경험도 쓸데있게 만들어주는데 주력해왔던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뭐 영광까지. 10년간이요? 10년 넘게 좀 해왔죠. 10년 넘게? 네. 야, 그럼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전에 이 컨설턴트 해줬던 학생이 지금은 이제 어느 기업의 네. 대리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또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그 기업의 정보들도 또 많이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뭐 그런 어떤 정보들을 넌지시 이제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아까 50% 넘어왔던 것 중에서 나머지 한 50% 중에 30% 정도 넘어왔어요. 20%가 20%는 남아있네요. 앞으로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인사 한 말씀도 들어봤으니까 우리 이사랑 학생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요.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사랑 학생. 네, 맞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선생님, 너무 사랑스럽죠? 네, 하는 거 보고 이제 사랑스러워질지 안 사랑스러워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제가 약간 선생님 눈빛 나왔어요? 왜냐면 좀 날렵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약간 지금 방금 눈빛이 나 중학교 때 독사 선생님. 약간 비슷한가요? 어쩌면 한번 잘 대해보면 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네. 인사 말씀도 들어봤으니까
자기소개 쓰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경험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 분석.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랑스럽죠. 조금씩 사랑 지수가 네네. 올라가나요? 예, 맞아요. 경험 정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박영환 선생님의 네. 멘토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서 전에, 면접 전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와 뭐 이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 씨나 아니면 지원자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마케팅 하고 싶다, 홍보하고 싶다, 뭐 인사 업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른 채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되고,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이 되었으면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경험 맵이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 말씀을 확실히 네. 잘하시네요. 20% 이제 오고 있나요? 10% 넘어갔어요. 10%. 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요. 100% 채우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우리 박영환 선생님의 취업 0단계 멘토링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미리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좀 심각한 수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경험을, 자기소개에 써있는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앞에 약간 마인드맵 형태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기 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직무 경험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배 씨는 어떻게 좀 잘 경험이 녹여내신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부족해요.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광활한 자연 같은 네. 넓디 넓은 사람인데 그 종이 안에 그 몇 자의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역량을 담기에는 500자, 1000자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제한적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경험들을 뽑아내서 너희들 우리한테 좀 말해줄래? 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뽑아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굵직굵직한 거 보니까 지금 무대 공연과 행사 MC 관련된 경험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경험은 우리 완배 씨가 어떠한 것들을 어필할 때, 어떠한 역량을 어필할 때 이 경험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대인관계, 친화력, 잘 묻어나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좀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협력. 네. 또 사람들의 행동이나 네.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눈치껏 파악이 빠르고, 눈치까지. 네. 정말 투머치하군요. 네. 하나의 경험에 여러 가지를 다 어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점 창업 관련된 경험도 있으시네요. 네. 네. 창업에 어떻게 성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실패를 했지만 네. 일부 실패, 일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부의 성공은 뭐죠? 일부의 성공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제가 정신이 없이 살다가 하면 안 되겠다? 네. 네. 아직 어렵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네. 이런 걸 배웠어요. 생각이 짧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제가 이걸 지금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소재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 이러한 소재는 빼야죠. 자기소개서에서 경험적으로 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완배 씨는 이렇게 매력적인 경험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사랑 씨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 씨 거는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패션 회사에서 인턴했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 패션 위크에서도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홍보 대행사에서 3개월 정도 인턴을 또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직무 능력을 어필하기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사랑 씨가 하고 싶어 하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3개월 인턴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홍보대 행사의 기본은 네. 클리핑 업무거든요. 그쵸? 클리핑 업무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네. 그리고 제안서나 PPT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네. 했었어요. 네. 그런데 딱 봤을 때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것이 꼭 마케팅에만 필요한 역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무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고만 쓰게 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떤 홍보 자료를 어떻게 만들 때 최근의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글도 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내가 글을 썼다 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소통과 PPT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어필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약간 기획적인 역량으로 좀 분석적인 역량으로 어필해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자, 그 다음에 8년 1개월의 아르바이트 경험이네요. 진짜 오랫동안 하셨다, 그렇죠? 네. 길게 했던 거는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아요. 보시게 되면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내가 많이 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실제 뭐 팀워크라든지 소통에 대한 역량들을 많이 어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직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편의점에서 인연을 만들었던 내용은 마케터에게 뭐 일반적으로 직무를 준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는 크게 뭐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경험은 내 자기소개서에서 빼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들 다 좋은 경험들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들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경험으로 다시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험들 딱 정리했는데, 근데 이 경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정리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활용하기 좋겠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경험을 정리할 때 크게 이제 뭐 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동그라미 그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나의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성장 과정, 그렇죠?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성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인가, 그걸 위해서 잘 준비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크게는 K, 두 번째는 S, A 영역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험은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꼭 5가지 정도는 꼭 많이 물어보는 경험들이 있어요. 성취 실패, 팀워크 갈등, 창의력 많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개선했던 경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험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맞출 것인가를 경험으로 이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사랑 씨께서는 여기에 쓰지 못한 경험들 중에서 혹시 내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뭐가 있으시죠? 2014년에 네.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로 해외 봉사를 2주간 다녀왔던 경험이 네. 있어요. 네. 3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숙박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협동 정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키르기스탄 가서 했던 것들은 협동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약간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잡고 성장 과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했던 최근의 사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에 써주면 되고, 자, 쭉쭉 넘어가서, 자, 이런 것들이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교육 이수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격증 취득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마케팅 관련돼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스킬. 네, 스킬이고, 여기 패션 회사에서 인턴하면서 했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대 행사에서 3개월 동안 인턴하면서 내가 어떤 문서 작업 능력이라든지 뭐 또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길렀다는 내용들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성취 경험은
뭔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고요. 내가 얼마나 회사의 그 팀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기여도가 잘 드러나게 써야 되고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었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력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험 맵에 대한 강의를 좀 마무리할 건데 어떠셨어요? 좀 경험이 정리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의 양만 중요시했던 지원자인데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경험의 양도 중요하지만 네. 질도 중요하고 또 그 경험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만나면은 저는 경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따끔하게 하는 말이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대신 너가 쓸모없게 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약간 라임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쇼미더머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쓸모없는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쓰기만 한다면 그 경험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글로써 또는 말로써 면접관에게 또 인사 담당자들에게 잘 보여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오늘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가 네. 그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끝내는 거예요. 진짜 저런 애드립이 진짜 스승의 은혜는 하늘 네, 같아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네. 예. 역시 투머치하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갑자기 자서전을 또 쓸 건데 기대된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나만의 경험 찾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제대로 알면 자소서 쓰기 정말 쉬워진다는 거. 자소서에 빈칸을 보며 좌절했던 취준생 분들이라면 자소서를 쓰기 전에 내 인생의 경험들을 먼저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취업기사 다음 주도 알찬 정보 캐고 캐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